고등수학화 개념 강의 집합의 연산 두 번째 단어는 집합의 연산의 활용입니다. 이 집합의 연산을 모두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장면들이 이 단원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그냥 식을 깔끔하게 만듦에 있어서 연산을 활용하겠죠. 따라서 그 과정 한번 살펴봅시다.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수식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 차집합에 대한 수식입니다. 차집합은 우리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게 가장 기본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바꿔서 말하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도 차집합에 해당하게 돼요. 왜냐면 A에서 이 부분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B를 뺄게 라기보다는 여기는 어차피 안 들어갈 거니까 이 부분만 빼면 되는 거였죠. 따라서 A 차집합 A 교집합 B를 해도 A 차집합 B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즉 요런 수식이 나오더라도 요런 상황이구나를 인지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 즉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 그냥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걸 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 A 합집합 B에서 B를 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얘에서 B만큼 빼면 나머지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그래서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보면 이게 당연한 이야기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려면 좀 힘든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잘 활용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A가 B에 속한다, 즉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사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A 교집합 B를 했더니 A가 된대요. 그러면 A랑 B랑 교차하는 부분이 다 A라는 거잖아요.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가 B에 속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A 합집합 B를 했더니 B가 된대요. 그러면 A 합집합 B를 했는데 A는 영향력 없이 B로 다 되었습니다. 라는 것 자체가 A에 있는 아이들이 다 B에 들어가가지고 B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A 차집합 B를 했더니 공집합이 되었대요.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B에 있는 원소들이 다 제거했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다는 건 A에 있는 원소들이 다 B에 있는 원소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이 여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거. A 합집합 B, A의 여집합의 합집합 B래요. 얘는 얘를 여집합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를 여집합시키게 되면 요식이 되겠죠. 얘 여집합시키면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 분배되고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변하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역시 우리가 떠올리면 되긴 해요. A의 여집합이랑 B랑 다 합했더니 전체 집합이 되려면 이라는 생각으로 색칠하다 보면 되긴 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자꾸 색칠하면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사이의 부분 관계를 좀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A가 B에 쏙 들어가게 되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보다 더 큰 개념이 되겠죠. B의 여집합은 요 개념. 따라서 이 격자문이 생긴 부분이 다 A의 여집합에 쏙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도 약간 드모르간처럼 이해하면 쉽겠죠. 얘는 여집합 시키면 얘한테 뭐 이거 반대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튼 드모르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얘가 얘한테 들어간다라는 건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공집합이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상황들이 나왔을 때 요 상황인 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상에서 추론을 해보면 항상 그냥 다 그려보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있을 수 있는 모양이 요 모양 아니면 요 모양. 이걸 서로소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에 요 모양. 그 다음에 요 모양. 이거 외에는 없죠. 따라서 요 네 가지 상황 중에서 되는 아이들이 누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이 상황에서 이거겠지라고 바로 추론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거 A와 B가 서로소인 이 장면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얘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생각해보면 서로서라는 것 자체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쓸 수 있고 A에서 B를 뺐더니 A래요. 그렇다는 건 A하고 B하고 교차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B에서 A를 뺐어도 B가 되면 교차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 다음 A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B에 속하지 않는 애들의 A가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A하고 B하고 교차하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떠올리면서 아, 얘 서로서 얘기하고 있구나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얘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추론을 하는 장면이 계속 발생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약속된 집합의 연산이란 우리 문제 상황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요 삼각형 모양의 연산은 이렇게 정의 내릴 거야 라고 써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연산을 파악하고 그 연산자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장면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음 파악하는 게 좋냐면 일단은 앞에 거 뒤에 거로 읽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앞에 거 뒤에 거로 생각하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다음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고 둘을 합해주겠다 이런 연산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느 부분을 색칠하는지 알아보자라는 거죠. 특히나 이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올 텐데요. 차집합 상황을 합해놨죠. 그래서 대칭적으로 차집합한 것을 합해놓은 상황이다 해서 대칭차집합이라고 불리는 연산이긴 해요.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 차집합 부분, 요 부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렇게 색칠하는 상황을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다. 즉 우리가 세모라고 지정된 연산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풀어낸다라는 건 집합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집합 상황 그려가지고 이 부분을 색칠해야 되는데 얘도 항상 이렇게 파악을 해놓는 거죠. 아, 이 두 상황이 나오게 되면 내가 전체 중에서 겹치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색칠하겠구나. 이 정도로 안정화를 시켜놓고 나서 다른 식들을 본다면 조금 편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칭 차집합은 이름까지 알려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연산을 막 약속해 놓은 상황이지만 이 대칭 차집합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이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건 당연하죠. A에서 B를 빼고 B에서 A를 빼고 합한 것과 B에서 A를 빼고 A에서 B를 빼고 합한 것. 합집합 사이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약속된 집합이라고 해서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던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나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칭 차집합은 굉장히 특이한 성질인 거죠.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놓은 거예요. 결합 법칙도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증명해내면 되겠죠?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A, B, C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렇게 되면 BC를 기준으로 일단은 색칠할 겁니다. 그러면 BC를 기준으로 겹치지 않는 부분만 색칠하겠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A 상황이랑 같이 해가지고 겹치지 않는 부분만 색칠할 예정이에요. 그럼 A 상황을 이렇게 색칠해 놓고 나서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색칠하겠죠. 그럼 파란 부분으로 색칠했을 때 이 부분이랑 여기는 겹쳐버렸고 여기는 안 겹쳤네요. 그 다음에 여기 겹쳤고 여기 안 겹쳤고 여기도 안 겹쳤죠. 따라서 이렇게 색칠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우변에 있는 것도 색칠해가지고 같은 부분이 색칠되면 진짜 서로 같음을 증명하게 되죠. 따라서 A 상황 그려놓고 B 상황 그려놓고 C 상황을 그렸을 때 A하고 B를 통해서 요집합 찾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집합 색칠해놓고 겹치는 부분만 안 색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색칠한다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해하고 넘어왔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색칠할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전처럼 말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 확인되었으니까 얘도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되었네요. 따라서 이렇게 대칭 차집합 나오면 분배 법칙,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 정보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배수와 약수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상황은 문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자 취지에서 넣어놨습니다. 일단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해봅시다.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AM과 AN의 교집합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걸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써보는 거예요. 얘는 M의 배수, 그 다음에 얘는 N의 배수들이 모여 있겠죠. 근데 얘는 M의 배수이면서 N의 배수인 것을 골라달라는 교집합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M과 N의 공통인 배수들이 다 들어가겠죠. 즉 M과 N의 공배수의 집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배수라는 건 우리 공배수 구할 때 공배수의 대표인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얘의 배수를 구했었죠. 따라서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양의 배수의 집합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최소 공배수를 아래다 써놓고 나서 A 집합이야 라고 쓰게 되면 이 집합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건 이런 식으로 어떤 애들 모여있구나, 어떤 애들 모여있고 어떤 애들이 모일 거구나. 그럼 걔네들의 특징은 뭐지? 잡아줘서 집합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도 보죠. AM과 AN의 합집합이 AM이었다고 해보죠. 즉 얘도 역시 M의 배수, N의 배수를 모두 모아놨는데 M의 배수가 되었대요. 그렇다는 건 M의 배수에 N의 배수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는 N에다가 뭔가가 곱해진 수들이 다 써 있을 거고 여기는 M에다가 뭔가가 곱해진 수들이 다 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온 수들이 여기에 있는 수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M이 N보다는 조금 갖고 있어야겠네요. 즉 작은 수를 가져야 거기에다가 덧붙인 수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얘가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즉 M이 N의 약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얘가 만약에 2 곱하기 7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N이 2 곱하기 7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M이 만약에 N이 갖고 있지 않는 5 같은 걸 갖고 있었다라고 해보죠. 그렇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수는 5가 안 곱해진 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질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n이 갖고 있는 수로만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n이 갖고 있는 수보다 더 갖고 있었으면 뭐 3 같은 거 더 갖고 있었으면 얘도 3을 안 갖고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따라서 2와 7로만 이루어진 수여야겠다. 즉 m이 n의 약수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에 바로 안 떠올린다면 숫자로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가 큰지 여기가 큰지 생각해서 큰 수에다가 하나 잡아주고 작은 수들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어떤 수가 되는지 유추해내면 됩니다. 이번에는 자연수 K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BK라고 해봅시다. 그럼 두 자연수 M, N에 대하여 얘도 역시 교집합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는 M의 약수, 여기에는 N의 약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M과 N의 공약수들의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공약수 구할 때도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자 이렇게 구했었죠. 따라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고 약수 집합을 BK라고 잡기로 했으니까 B 한 다음에 여기에 M과 N의 최대 공약수를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얘도 역시 합집합을 했을 때 BM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BN이 BM 속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건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따라서 이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 N의 약수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m의 약수가 들어갈 건데 이 m의 약수에 n의 약수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m이 갖고 있는 재료로 만든 수들, 그 다음에 n이 갖고 있는 재료로 만든 수들을 생각했을 때 결국 n이 갖고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것을 m이 다 만들 수 있어야 하므로 m은 n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겠네요. 즉 m은 n의 배수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안 되겠으면 숫자로 생각하기. 뭐 6의 약수들을 다 모아놨다라고 한다면 6의 약수들로만 이루어진 수가 여기 있어야 되죠. 그러면 뭐 2로 이루어졌다든지 뭐 3으로 이루어졌다든지 6으로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2, 3, 6이 들어가니까 2, 3, 6의 배수가 6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